구독, 좋아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지금 제가 네. 특히나 이제 한겨레 지금 국회 출입하는 한겨레 기자들이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 받아다가 쓴 것들 딱 제가 찝어봤는데 황당합니다. 어제 오늘 저렇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정청래 네. 당 대표가 본인이 네.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원내대표가 어렵게 협상해 오면은 보통 네. 존중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권한을 주기 때문에 협상 대상자로 그 자리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컷 6시간 넘는 협상을 하고 돌아와서 카드를 꺼냈고 소상히 설명했고요. 또 협상 진행할 때 당 대표와 특위와 법사위 전부 다 소통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쵸.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네. 분명히 밝혔어요. 그쵸.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네. 그런데 마치 아무런 소통 없이 했다고 하니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렇게 원내대표 170석 가까운 네. 당을 이끌고 있는 원내대표가 협상을 야당이랑 하고 왔는데 그 당대표가 탁 뒤집어 버렸다? 완전 개망신 주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런. 저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쵸. 우리 그 일선의 그 학교 있잖아요. 학교 무슨 학교에서 반끼리 서로 뭐 협의할 게 있다. 무슨 뭐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일단 뭐 우리 네. 역할 나가서 뭘 준비하자 이런 것도 할 때 네. 부반장이 가서 실무자니까 협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실컷 협상해서 왔어요. 근데 네. 반장이 모든 반 친구들을 보는 앞에서 부반장한테 그걸 뒤집으면서 빡을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 어린 학생도 그렇게 만약에 그 반장이 뒤집어 버리면요 얼마나 창피와 모멸감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저거는 국회의원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이 어렵게 야당이랑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설명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개망신을 주면서 이거는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와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김병기 아까 원내대표가 네. 정청래 한 게 정말 속에서 응어려져서 올라온 소리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거에 정청래가 사실은 빠져 있는 이름이 있어요. 정청래, 김어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속 마음은. 왜냐? 정청래가 저를 뒤집은 이유가 정청래 혼자 판단이 아니에요. 아니 저 정청래의 구초. 야, 아니 제가요 정청래가 저렇게 저런 표정 짓는 것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 영상도 보고 다 확인했는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거침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 어떻게 딱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 모르셨다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사전 상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말 못하는 거고 그렇죠. 하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지. 9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제가 보기엔 뒤에 네. 배경에 김어준이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을 듣고 야 뒤집어라라고 정청래한테 정청래 그 뒤에 보면요 그 옷에 머리에 뭐 뒤에 뭐 옷 소매에 감춰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조이스틱이 하나 딱 꽂혀져 있을 겁니다. 김어준이가 요거 딱 리모트로 해가지고 원격 조정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어준 씨가 네. 정청래한테 야 그거 뒤집어. 네. 내 허락 받고 내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3명이 있느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실질적인 이 3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금 세게 발휘하고 있는 대통령이 저는 실질적인 어둠의 대통령 김어준이 아닐까 김어준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든 정청래든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층, 당심에 다 끌려가는 건데 그거에 가장 어떤 그 방향 키를 쥐고 있는 건 김어준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김어준이 지금 저 뒤에서 배경이 있다고 저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정청래 이제 네. 대표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김어준 씨의 개딸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지금 당선됐기 때문에 당분간은요 그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서가 날라오면요 네. 한 뭐 내년 지방선거 정도 지나면야 이제 본인 스스로 자기 판단을 이제 하고 본인 리더십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리고 지방선거의 공천 때까지 아마도 정청래는 김어준에게 허가를 받으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도 아마 행사하게 될 거고 이런 중요한 입법이라든가 또는 정책 같은 것도 김어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재명이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든 김병기 원내대표든 처음부터 아예 김어준한테 물어보고 뭘 해라.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 서로 다른 목소리 나오는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정청래, 김병기 저 투톱 여당 투톱의 저런 충돌 저게 앞으로 없어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 감정도 상할 만큼 다 상해서 저게 과연 봉합이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또 이제 오늘 오후 늦게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 그래 이러니까 정청래가 사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정청래가 부덕의 소치다 합의가 파기된 상황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청래의 발언에 대해서 당 대표실 관계자가 김병기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김병기한테 꿇으라 이거네. 그러니까 김병기 사실은 김병기한테 사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그죠? 사과 이제 김병기 탓대가 아닌 거고 네. 김병기가 사실은 원내에서 이제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박찬대 원내 만들려고 이재명 대통령의 네. 뜻을 이제 받들어서 원내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지만 결국 졌어요. 그때 원내에서는 유일하게 이겼었습니다. 그게 뭐냐? 대연 이제 투표에서는 원내에서 박찬대가 이겼었거든요. 그만큼 원내는 이재명 대통령 뜻을 아직까지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정청래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사과라는 것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과한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사과를 거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이제 SNS에 보면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올렸더랬는데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늘 처음처럼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긴 하루가 지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자기를 뭐에 비유했냐면 사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네요. 바람 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로 한 거야. 그러니까 저 뭐냐 옆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가 굉장히 많아지 모멸감에 수치심에 리더십을 완전 박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쵸. 전 언론과 원내가 보는 앞에서 그쵸. 그런 거를 자기는 바람 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또는 이제 풀잎 소리 그 정도로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정청래 왕관 사진 좀 찾아서 그렇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렇죠. 본인이 지금 이거 왜 올렸겠어 자기 페이스북에. 저기는 네. 본인은 네. 유일무이한 차기 대권 주자는 나 말고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관 사진도 올렸었고 네. 지금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라고 얘기해요. 네, 바람 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그러니까 즉 바람은 아까 말 김병기 그분도 있는 거지만 그 근원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보기에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스스로 비유하면서 사자의 마이웨이. 그죠? 사자의 마이웨이 네. 이제 비유하면서 저렇게 왕관 쓴 듯한 사진을 스스로 원래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자기 SNS에 올리는 거 참 민망한 일이야. 자기 스스로 올리는 거는. 근데 네. 자기 스스로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게 뭐 논란이 되니까 뭐 슬쩍 내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게 이제 경주 가서 저 경주 박물관 가면은 그 경주의 그 출토 유물들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신라 금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런 사진이 찍혔을까? 그리고 저런 사진을 어떻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사다를 내놓고서는 자기를 사자에 비유하고 사자의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하루를 네. 마무리하는 거 보면 지금 정청래는 지금 딱 저 왕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원내대표를 사퇴할 수도 있겠다. 그런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정청래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기자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당신한테 당한 수치심, 내가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드러낸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차라리 세게 들이받으면서 아예 다른 노선으로 가버리는 거.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기가 그렇습니다. 아예 네. 던져버리고 안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반 정청래파의 기수가 차라리 되어버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오히려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가져서 본인이 반 정청래 그다음에 이재명 수호의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그렇죠. 당정 갈등이 네. 이제 뿐만 아니라 분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촉매제가 되는 이런 모멘텀이 오늘 일어난 거죠. 아니 이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조국을 위시로 한 그 조국당 그룹 거기하고 이제 그 정청래 김어준 쪽에 있는 그룹들 그 당원들을 강성 당원들한테 그렇게 어필하는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쪽 해가지고 지지자들끼리 간에도 지금 장난 아니게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막 과거를 막 파헤쳐가면서 쇼츠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공격하고 막 서로 조리돌림하고 지지자들끼리도 서로 막 그렇게 싸워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분열상이 되게 심각한데,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김병기 아들 보도한 거 보고도 저도 봤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뉴스타파가 이거를 하는 게 어떻게 뒤에 정치적인 뭔가 그게 없겠느냐,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서로의 자식 문제 건드릴 정도로 공격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같이 포개서 놓고 보면은 지금 저 안에 뭐 친여 언론이든 뭐 정치인들이든 다 서로 저렇게 다 지금 나뉜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력 암투가 지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치열한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정청래 입장에서는요, 이재명하고 갈등을 확실하게 세우기로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3자 이제 영수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재명이 양쪽 손을 잡으면서 우리 이제 협치하자라고 했었고, 거기에 호응을 하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본회의장 대표 연설을 하면서 내란 26번 얘기하고 청살 19번 얘기하면서 완전히 하루 전과 다른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재명한테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재명이 중지할 때는 오케이, 협치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헤어진 그 다음날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국민의힘 말살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한테 영향력을 행사 못하게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년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권을 정청래는 자기가 100% 온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전당대회에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당대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생각이 달라요. 지금 줄 수 있는 광역단체가 많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정무수석. 네네, 우상호 정무수석 강원도지사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국무총리실,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서울시장 이제 대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광역단체장들 나오려는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 받아주면 자기한테 남는 게 없는 거야. 자기하고 김어준이 다 할 건데. 그렇죠. 네. 자기하고 김어준이 이미 그림을 다 짜놨단 말이야. 네. 내년 지방선거에 누구를 앉혀가지고 단체장 만들고, 나는 그 단체장들 세포조직 되게 많아요. 네. 그 세포조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친정청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하고 긴장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오히려 정청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계속 정청래한테 달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 야, 청래야 그만 좀 해. 너 때문에 내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잖아. 적당히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달래는 상황, 눈치 보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정청래한테는 내년 공천 때 이재명이 나한테 부탁하거나 요청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런 걸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초장부터 아예 긴장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길로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 나한테 협조를 안 한다? 그럼 내 당정 갈등에 뭔가를 보여주겠어. 네 봤지? 한동훈하고 윤석열 내가 어떻게 봤지? 우리도 그렇게 하겠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봐가지고, 왜냐면은 정권이 출범한 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0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럼 원래 이제 대통령 힘이 엄청 세잖아요. 원래 같으면. 그렇죠. 지금 100일 됐으니까 엄청 힘이 셀 때죠. 근데 최고 셀 때지. 완전 그냥 뭐 바지 사장도 아니고 저거 뭔가 싶을 정도로 저런 당정 관계는 참 낯설다 하는 게 뭐 한국일보 같은 보도에서도 뭐 나올 정도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뭐 굿캅 배드캅 전략 해가지고 이재명은 굿캅, 그리고 정청래가 배드캅, 이런 식으로 막 보도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건 너무 나이브한 피상적인 접근이네요. 지금 딱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네. 구조적으로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국가 배드캅은 진짜 순진한 소리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권력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이걸 어떻게 이제 조질까 또는 어떻게 누를까, 그 생각을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그 정청래가 처음부터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났었던 게 뭐냐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 정청래가 굉장히 방송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이재명 비판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그냥 싫다라고 얘기도 맞아. 했었고 네. 입만 열면 사고 쳐서 싫다 얘기했었고 탤런트 김부성과 스키드 얘기 나오니까는 정말 입에 담기도 싫다면서 부끄럽다. 카바 쳐주고 싶지 않다라고 거의 증오하듯이 싫어한테를 팍팍 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 대표 하면서 야. 그 밑에 있으면서 네. 그게 뭐 대선 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붙었었지만 지금 갈라서면서 박찬대를 도와준 거 보면서 정청래가 확실하게 아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반드시 갚아주겠어라고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는 그러네요. 확실하게 100% 내가 내년 지방선 공적 행사를 할 테니까 꺼져.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 참 사자가 장난 아니다잉. 예, 예. 그러니까 막 그 최강욱도 그냥 바로 날려버리고 그지? 그렇죠. 그죠? 예. 네. 최강욱 특히 그거예요. 야, 조국 카바치지 마. 그쵸. 조국이 지금 자꾸 이제 방송에 나오고 메시지 내고 전국 돌면서 네. 언론에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야, 나 집권 여당의 대표인 나보다 어떻게 범여당이라 할 수 있는 조국 대표의 기사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빡쳤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좀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어요. 이 좁혀진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최강희가 눈치도 없이 조국을 카바 쳐주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네. 그 날짜에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그 신호를 알아먹었을 겁니다. 조국 감싸지 마라. 그럼 반드시 내가 날리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심지어 보수 일각에서도 그래도 이재명은 중도 보수야라고 하는 분들이 좀 생겨갖고 딱 마침 저 칼럼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제목도 참 자극적이죠. 중도 실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의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이재명의 정치, 경제 등등 정책들 그리고 검찰, 법원 등등에 대한 이런 그 정책들 그리고 정부 부처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그 조직 개편 등등등 그리고 최근 미국과의 그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중도 실용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패버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이 중도 보수로 보이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수 정권에서 3사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대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게 검증, 뭐 기록을 가지고 뭐 그게 검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란 특별 재판부 저게 뭐가 위헌이냐? 중도 보수입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중도 보수라는 건 법치주의가 핵심 가치인데 어떻게 네.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장하겠네. 지금 법치주의를 저렇게 파괴하는 정부가 역대 있었습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빨리 법치주의를 파괴한 정부로 지금 이재명 그쵸. 뭐 네. 대통령의 이름 참 붙이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입니다. 네. 자, 그런 정부입니다. 그리고 70년 넘게 국가의 기본 틀로 자리를 잡았던 게 검찰청 아닙니까? 그걸 지금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치주의의 파괴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위헌 판결 나오기 뻔합니다. 저거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게 왜냐하면 헌법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제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이냐? 대법원에서 인사를 할 때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동의에 거쳐서 논의를 해가지고 법관들 인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원, 사법부에서만 온전하게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의미예요. 이게 보장이 되지 않고 입법부라든가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인사를 개입한다 그러면 그건 독립 아닌 거죠. 그쵸.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그 의미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뭐냐면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부에 이제 들어갈 판사를 입법부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또는 친민주당 성향의 무슨 법조인 단체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로 내란 재판부 판사를 꾸리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헌법이 완전히 위배된 거죠. 네.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인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걸 입법부가 깨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헌 가능성이 100%입니다. 거의 100%. 아니 근데 근데도 저걸 추진했다는 이재명은 거죠. 사시도 패스한 변호사 출신 법조인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거를 발언이 이제 이거잖아요. 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저게 위헌이라고 하는데 왜 위헌이냐? 국회에서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아니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헌법은 삼권 분립인데. 국민투표로 통해서 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국민투표가 아니 국회에서 의원들 300명 가지고만 하는 것은 법인 거고요. 그쵸. 헌법 개정은 국민들 전체 참여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건데 네. 헌법을 뛰어넘는 그거를 기능을 법으로만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 완전 위헌인 거죠. 야. 근데 무슨 중도실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보수 정권에서 참사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저 재난이나 참사 이게 보수 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거는 성숙한 사회, 어떤 선진화된 수준,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시스템 전반의 그런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보수 정권을 악마화시키려고 저 프레임을 지방선거용이에요. 씌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지방선거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지금 뭐 수해 발생하고 뭐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힘 어쩜 저렇게 족집게 마냥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만 털고 지금 털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민주당의 뭐 전현희가 있는 위원장 거기 특위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들도 내란으로 수사하라고 그러고 지금 계속 전해지는 소식들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만 계속 털고 지금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특검에 사실 수사 지휘를 하고 있죠. 인천시장,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이 세 명을 딱 언급하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이재명도 그 일을 합니다. 띠지 분실된 거 이거를 가지고 이거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특검의 수사 지휘를 하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 또 거짓말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없다라고 또 트럼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 이재명 팩트 체크를 해봐도 틀렸다는 겁니다. 이 참사라고 하는 게 진감이 막 불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느 정권에서 특정해서 많이 일어났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벌써 팩트 체크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사악한 진영 의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가? 보수 정권에서 참사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저거는 진짜 지방선거용인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강릉시처럼 막 하는 거죠. 이제 예전에 세월호 네.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네. 사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본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보낸 메시지가 뭡니까? 이미 재판 과정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문화1구인가요? 거기서 지령을 내려보냈는데 그 지령을 수령한 곳이 바로 민노총입니다. 네. 민노총에 있는 노동쟁이 전 국장이 성모국장이죠. 그 사람이 그 지령을 받았는데 그 지령 안에 보면 뭐냐? 정권 이제 사태가 추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은 네. 북한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민노총이라든가 좌파 진영에서 거리에 나와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가지고 좌파 정권에 들어서는 어떤 이제 환경으로 만드는 게 이거를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친북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야 100일 이제 100일이야? 무슨 한 100년은 된 것처럼 지금 너무 지루하고 힘든데. 저 방금 이제 네. 구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공에 170명을 죽었잖아요. 그러네요. 저거를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저걸 특검하고 국정조사해가지고 저거 왜 저렇게 됐느냐라고 따져야 돼요. 근데 그렇죠. 지금 봐봐요. 최상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네. 몇 명이 죽었죠? 한 명 죽었습니다. 네, 네. 한 명이 이제 그 구조 작업을 하다가 물에 떠내려가지고 좀 비극인 거죠. 근데 그 사건에서 특검을 만들고 그렇죠. 170명이 사망한 저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거에 대해 네. 조명하지도 않아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호남에서는 사건이니까. 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호남에 네. 있는 기업인들도 있다. 지역 유지들도 있다. 이러니까 저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덮어버리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 덮어버리고 유리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명밖에 사망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사건의 실체가 밝히는 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걸 특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과 위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무도한 정부다라는 것을 저 특검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이 김병기를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원내대표 저런 원내대표가 어떻게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협상할 수가 있어요? 그쵸. 바로 이렇게 깨버리는데. 그렇죠. 예. 이제 아무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분간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 합의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봤자 네. 실컷 6시간 뭐 10시간 머리 싸매고 협의해봤자 뭐합니까? 돌아가면 그렇죠. 다 깨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협상을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청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자기 이제 위신 세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김호준의 지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를 완전 전 국민들 보는 앞에서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할 카운터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야, 김병기 원내대표 말고 정청래 오라고 그래. 어차피 정청래 가면 다 뒤집 거 아니야. 아니면은 야, 정청래 말고 김호준 오라고 그래. 김호준 그러네. 어차피 다 결정한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네요. 김호준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협치 파괴 정치 탄압 바로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에서 규탄 대회를 하는데요. 국회의사당 본관앞 중앙계단. 저 소식 알고 계세요? 네네, 알고 네. 있습니다. 예. 협치 파괴 정치 탄압.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까 왜 협상 한결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무도한 이제 민주당과 같이 국회에서 원내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하기로 지금 결정했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하는 규탄 이제 네. 장애 집회가 두 번째인가 그럴 건데 네, 아마 네. 내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당의 위원장들한테 몇 명씩 와달라라고 이제 네, 네. 공지를 다 돌렸는데 수도권하고 서울에서는 또 가까운 충청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해서 네. 내일 국회의사당 전체가 지금 어디냐면 국회의사당 건물 본관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네. 계단인데 지난번에 한번 모였을 때 비 올 때 우이 쓰고 다 네네, 그쵸. 꽉 찬 모습 네. 보여줬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일 좀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거리에 나왔을 때 얼마나 제대로 싸울 수 있는데 투쟁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내일이다.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 아주 말씀을 드리고 저게 이제 여의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퍼져 나가야 됩니다. 광화문에도 가고요. 전국에 있는 주요 그렇습니다. 지역 네. 사이트에 가서 저 민주당의 무도한 저 행태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보고 대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네팔 같은 경우 보시죠. 네팔 같은 경우는 섬뜩해요. 네. 정부가 무도하게 하니까요. MZ 세대 중심으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물론 폭력 행위를 하자 이런 건 아닌데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기회를 해가지고 내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여론이 어떻든가 민심이 어떻든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장애투쟁 카드도 만지작한다는 그런 그 소식들도 네, 전해지고 그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만났죠. 그래서 정청래랑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하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너네 죽여버리겠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심지어 원내대표끼리 만난 것도 정청래가 엎어버리면서 오늘 오후에 더 센 특검, 3대 특검을 더 규모를 키우고 더 연장하는 이게 공존 대상을 향한 어떤 그 생각이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협치는커녕 공존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죽여버리겠다. 이걸 이제 자기들은 내란 종식이라고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민주당이 결론은 이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 카드까지도 만지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또 상당히 지금 결의를 막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바로 내일 오후 2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